안녕하세요. 오늘 유치원 교육과정 개강 날인데 이런 모습으로 뵙게 됐습니다. 이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제 좀 개인적인 일로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는데 국가적인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지금 학원 강사들도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하라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면서도 라디오 방송을 이렇게 들으면서 왔지만 되게 사람들마다 각각 마음이 다 다를 거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래도 막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들은 하라는 대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다 불편해. 선생님들은 기왕에 마스크 쓰고 있었지만 이제 해봐서 선생님들도 알겠지만 마스크 쓰고 하는 게 힘들어요. 선생님 현장에서도 마스크 쓰죠. 아이들하고 있을 때도. 네. 애들도 쓰고 이게 무슨 일이야. 밥은 같이 먹잖아. 그쵸? 그래서 많이 힘들긴 한데 선생님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제 뭐 어차피 비주얼로 보지 마시고 이렇게 이어폰 선생님들도 그렇게 들었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이어폰 꽂고 이거 볼 거 없이 하면 오늘 제가 PPT 많이 준비해 왔거든요. 왜냐하면 오늘 이제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유치원 교육과정 새 책이거든요. 다 갖고 계실 텐데 이거 이제 1하고 2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맨 앞부분 오늘 총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초수이신 분들, 재수이신 분들 다 전부 다 처음 공부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뭐 아주 꼼꼼하게 그래서 제가 아까 PPT 많이 갖고 왔다 그랬는데 무슨 말이냐면 좀 자세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게 우리의 목표이기 때문에 이 숨이 좀 차네요 이게. 제가 좀 숨을 몰아쉬더라도 발음이 조금 그렇더라도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새 책이니까 우리 제일 앞에부터 해각교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중심으로 했고 유치원 임용시험을 파헤치는 해설서고요. 해설서가 포함되어 있고요. 디테일하게 설명하는 강론이 포함되어 있고 상세한 설명을 곁들인 교육부 자료 이랬는데 강의를 통해서 이게 다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맨 앞 페이지에. 그래서 정조원 유치원 교육과정 이렇게 해서 조금 앞에부터 구성을 조금 보시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저 사람 어떻게 생겼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개강날이니까 그죠? 자, 5페이지서부터는 이 책의 가이드, 이 책의 가이드라기보다 이제 임용시험의 가이드 되겠습니다. 선생님들은 잘 알고 있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오늘 딱 공부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3월부터 공부 시작하자 이렇게 해서. 자, 그렇게 하고 7페이지부터는 이제 서울 지역의 공고문 일부입니다. 선생님들이 신경 쓸 것은 한국사, 그죠? 이건 진짜 믿을 수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우리 유아인지 다른 초중등인지 모르겠어. 임용시험을 이제 선생님이 되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응시를 한 거예요.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연말에 시험을 보려고 그러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었어. 말이 안 되죠. 근데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아주 전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어쨌든 자격증 취득 예정자를 포함한 유치원 2교사, 유치원 준교사 이상의 자격증 또는 취득 예정자들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겠고요. 한국사 시험 자격증 필요하니까 미리 준비해 두시고 9페이지 보면 이제 합격자에 한해서 이렇게 제출하는 서류들입니다. 나오죠? 교원 자격증, 졸업 예정자면 예정 증명서, 그리고 주민등록 초본하고 이거는 병역 필환자예요. 선생님들은 내야 돼요? 안 내도 돼요? 안 내도 되죠? 실제 있어요. 해마다 가끔씩. 저 주민등록도 내는 거예요. 저한테 물어보시면 연락 오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군대 갔다 왔으면 내세요. 그러죠. 이거는 병역을 필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이 있는데 뭐 우리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아이들 학교나 이렇게 일정은 조금 연기되지만 우리 시험 일정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원래대로 계속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직논술 서술형으로 변경되었고요. 올해부터는. 그리고 교육과정 한국사 이렇게 시험 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 쭉 넘겨보세요. 자, 그래서 15페이지에 보시면 또 가끔 한 번씩 말씀드리는데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쭉 아래에서부터 위로 보시면 선발 인원이 굉장히 많이 늘었잖아요. 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근데 옆에 지원자도 같이 늘고 있어요. 같이. 그래가지고 경쟁률은
거의 비슷, 더 많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도 중요하지만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이제 하여간 고득점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준비를 열심히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부분, 이제 임용시험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좀 우리 1월에 했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더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를 생각하면 좋겠죠. 그래서 16페이지 어떻게 쭉 중간 밑에 어떻게 부분에 있지 않아요. 강의를 들으면서 본인이 정해놓은 계획과 시간표대로 하는데 벌써 이제 1월부터 6월까지는 강의, 예습, 강의 듣기, 복습, 암기 이게 계속 돼야 된다. 그러면서 3월에 있잖아요. 3월에 매주부터 진행되는 구술 테스트와 또 다음 주,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논술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1, 2월 달에 배웠던 인풋들 그것들이 이제 조금씩 말로 또 글로 함께 해볼 수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미 확인학습 풀면서 조금씩 해봤지만 그래도 이제 이거는 이제 구체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다음 주가 만약에 진짜 특강이 진행되면 그 다음 주부터 그렇지 않다면 특강을 만약에 그 다음으로 미루게 되면 다음 주부터는 구술 테스트를 할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강의로는 못 찍고 개인적으로 혹은 이렇게 그룹으로 해서 선생님들이 개론의 어느 파트 공부를 해갖고 오시면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구술 테스트 진행될 거고 다다음 주 논술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빼가지고 그런데 열심히 하고 있죠? 제가 지금쯤 잘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든지 선생님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더 열심히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어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구술 테스트 하면 나와 어느 정도. 그리고 본인이 알아. 내가 이거를 대답 못하면 제가 피드백이 그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는 당연히 잘 대답해요. 잘했어요. 대답 못하면 이렇게 해. 그러면 이제 선생님들이 스스로 안 되겠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구나. 이제 이게 나와야 되겠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되겠고 6번에 있는 다시 한번 이제 이 시험을 내가 이 나라가 이 지경이고 전염병으로 온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불안한 와중에도 나는 이제 공립 유치원 교사가 될 사람으로서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를 늘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18, 19페이지는 이제 어떻게 1년이 지나갈지가 나와 있고요. 20페이지부터는 수기가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넘어가시고 안 읽어보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꼭 읽어보십시오.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30페이지로 좀 넘어가시면 이제 차례, 목차 되겠습니다. 자, 제 1장이 총론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총론을 볼 거고요. 2장, 3장 짧게 있지만 이제 2장은 신체운동 건강, 3장이 의사소통 능력. 그래서 교육과정, 그래서 고시문에 따른 해설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론에서 중요한 이론들이 포함되어 있고 뒤에는 교육부 자료가 해당되는 게 있다면 거기에 붙여서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총론을 볼 거예요. 숨 막혀갖고 죽는 거 아니겠지? 마스크 쓰고 있어가지고 말하다가 숨 막혀서 듣는 게 답답하실까 봐 저는 그게 제일 걱정이 되네요. 자, 총론입니다. 네.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그래서 뒤에 나오기도 하는데 이 정확한 명칭이 조금 다양하게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겠고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성격, 구성, 집필 방향하고 해설서 및 현장 지원 자료 이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오늘 꼼꼼하게 보면 그 다음부터는 중요한 거 위주로 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이렇게 자세하게 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35페이지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내용. 죄송. 자, 35페이지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안내. 보시면 2019 개정 누리과정입니다.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 그래서 이하 해설서 그러면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제 이런 것도 좀 생각을 해보셔야겠지만
이전까지는 유치원 교육과정이 그냥 교육부에서 고시했었어. 근데 여기 보니까 어디랑 어디?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같이 고시를 했어요. 그쵸? 전국 공통이라는 그 내용을 그 취지에 맞춰서. 자, 그래서 개정 취지에 근거해서 설명한 자료집이 바로 해설서다. 그래서 이 해설서는 왜 만들었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무엇을 이해하고? 이제 계속 제가 질문하는 거는 말로 해서 자기 입에도 붙이시고 이해도 하시고. 자, 뭘 이해해요?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개발했다. 그래서 계속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가 계속 중복이 될 거고요. 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도 계속 얘기가 될 거예요. 지난번에 2012 개정 유치원 교육 과정이 나올 때 어떻게 개정된대요? 얘기 나왔을 때 이랬어. 창의성 중심하고 인성교육이 다래요. 그랬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돌아봐도 그게 제일 강조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교육 과정도 제가 봤을 때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해설서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이 해설서는 누리과정의 이해, 누리과정 성격, 총론,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 부록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해설서 책 자체가. 그래서 누리과정을 이해하고 성격과 총론까지는 이제 볼 거고 각 영역별 목표와 내용은 신의사 예자 배울 때 같이 보도록 그렇게 되겠죠. 누리과정의 이해에서는 국가 수준으로서의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와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만 보지만 선생님들이 공부가 충분히 되면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 개정 누리과정, 즉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의미가 뭔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요 개정 내용도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사실은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는 이렇게 해설서에서 문제 많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변경된 거, 바뀐 거 위주로 나오기도 하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조금 바뀌었다기보다 확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또 각 영역별로도 그런 부분들을 봐야 되는데 이 설명 부분들을 충분히 좀 숙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주요 개정 내용 유아 중심, 놀이 중심 우리 이미 설명할 수 있게 됐어. 그죠? 자, 그 다음에 누리과정 성격에는 개정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임을 설명했다라는 것. 이미 알고 있죠? 선생님들은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 5차, 6차 때 5차, 6차 때 국가 수준이 문서화 이미 됐긴 했지만 국가 수준으로서의 교육과정을 명시했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죠. 우리 교육과정 배울 때 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총론에서는 개정 누리과정이 추구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또 나오잖아요. 그거의 특성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유아 중심이 뭐고 놀이 중심이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거기에 대한 설명이 그래도 나와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해야 되지만 그래도 나와 있습니다. 자, 영역별 목표 및 내용에서는 59개 내용을 유아 경험의 실제와 함께 제시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전에는 몇 개였게요? 내용이 100 127? 막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본 거예요? 막 얘기한 거예요? 용감하게 59개보다는 훨씬 많은 거 이해하죠? 이전에는 그리고 교육과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어요? 수준별로. 그래서 수준별로야, 연령별로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전전이 수준별이고 그 다음에는 연령별로. 그래서 그게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어요. 연령별로 쓰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대답하면 이제 땡이죠. 땡. 틀리는 거죠. 근데 지금은 수준별, 연령별 없이 묶어가지고 제시를 했습니다. 있는데 어디? 이따가 나올 거예요. 지나가면서 볼 거예요. 이전의 교육과정의 내용이 몇 개냐 이런 문제는 안 나와. 그렇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이 줄었다는 거는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록에는 고시문하고 신구 대조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책에서는 이제 해설서와 각 영역별로 쪼개갖고 구성을 한 거지만 그래서 다 들어있기는. 근데 그래도 따로 보고 싶으면 이제 벌써 다운받아갖고 보신 분도 있고 자 그렇게 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3번 해설서 및 현장 지원 자료 요거는 살짝 지우세요. 5번에 있는 내용이 중복해서 들어가 버렸어.
자, 그래서 1, 2, 3, 4 없는데 어쨌든지 간에 해설서의 구성 그 다음에 이제 집필 방향을 보시면 되겠어요. 3번 쓱 그어버리세요. 제가 넣었는데 속상하더라고요. 제가 잘못 넣어놓고 혼자 막 이러면서. 같은 내용이에요. 궁금하면 한번 읽어보세요. 자, 해설서 집필 방향입니다. 간단한 내용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잖아요. 2019 개정 누리과정을 지칭하는 용어가 개정 누리과정, 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사용했습니다. 요거는 좀 잘 기억해놔야 돼요. 요 세 개가 같은 거다. 2019 개정 누리과정, 또 개정 누리과정, 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이렇게.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후대에서도 2019 개정 이제 유치원교육과정 입에 붙어서 2019 개정 누리과정의 다른 명칭이 이제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라는 거는 조금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나중에도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을 표방하고 강조했던 때가 언제냐? 2019 이런 식으로. 그건 난 나중 문제긴 하지만 세 개 명칭을 좀 잘 기억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해설서에는 2019 개정 누리과정 고시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고시문의 문장을 먼저 제시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기술했다. 추가적인 해설이 필요하면 소제목으로 구분해서 별도로 설명했다. 이해되시죠? 이건 이전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계속해서 총론은 고시문의 내용을 충실히 해설하는 데 초점을 두었고 편성 운영과 교수학습에서 주요하게 개정된 내용은 교사의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설명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볼 거고요. 영역별 목표 및 내용 해설은 5개 영역 59개 내용을 유아의 경험과 함께 제시했다. 그래서 교사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 부분에 있다는 영역별 해설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땡땡 영역의 통합적 이해는 교사가 유아의 일상에서 보게 되는 놀이다. 그래서 이걸 통해 유아의 놀이를 5개 영역의 내용과 연계해서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한 번이라도 이 해설서를 보신 분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테고 아닌 분들은 조금 자 뒤에 건강 영역에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서 75페이지 잠깐만 펴보세요. 75페이지 피셨나요? 75페이지 해설서가 이렇게 생겼어. 왜냐면 맨 위에는 그냥 뭐 타이틀을 주고 신체운동 건강 영역이 전체적으로 표방하는 내용을 포함해 놓고 있고 그 영역의 목표 그리고 내용 범주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지만 각 영역마다 내용 범주가 3개씩밖에 없어. 아주 고마운 일이야. 그렇죠?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뒷장으로 한 장 넘기면 목표 및 내용 범주 이해하기가 있어요. 그래서 내용 범주 이거는 이런 뜻이고 이거는 이런 내용이고 이건 이런 내용이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죠. 표 안에. 그렇게 하고 77페이지 보니까 내용 범주가 있고 그 내용 범주의 목표 그리고 내용 요 내용들이 이제 그거죠. 그래서 보시면 왼 표가 있죠. 그래서 왼쪽에 내용 이해가 있고 오른쪽에 유아 경험의 실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따 이것도 뒤에 설명이 나오지만 각각 하나하나 완전히 일치하진 않아요. 요거 내용 하나에 저 경험의 실제 하나 이렇게 있지는 않아. 그래가지고 같이 최대한 포함되어 있고 쭉 넘겨서 80페이지에 보니까 신체운동 건강 영역의 통합적 이해 찾으셨죠? 80페이지에 있는 거. 그래서 그게 여기서 얘기하는 여기. 지금 맨 아래서 있는 일상에서 보게 되는 놀이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5개 영역의 내용에 연계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해라. 81페이지 5개 영역 통합적 이해까지 포함되어 있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정도로만 구성이 돼 있어. 각 영역에. 자, 그래서 계속해서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해설서 및 현장 지원 자료의 이해를 보시면 이 해설서는 지금 우리가 보는 문인데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에는 이제 다음 주에 혹시 다음 주를 계획은 돼 있으니까 놀이 이해 자료하고 놀이 실행 자료와 함께 보급이 됐다. 그리고 놀이 이해 자료란 뭐냐? 해설서에 근거한 다양한 놀이 사례를 제시해서 현장에서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도록 돕는 자료집이다. 놀이를 돕는 자료집. 그리고 놀이 실행 자료는 해설서에 근거해서 현장에서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서
누리과정의 실천에 대한 다양한 사례를 제시하는 자료집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또 이미 조금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우리도 이제 이미 그랬잖아. 이게 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많다 그랬는데 뒷부분에 이제 항상 교육과정의 마지막 부분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사례가 있고 모든 교육과정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지난주에 했던 평가로 끝나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선생님도 이제 각자 온라인으로 보셨겠지만 유아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 관찰 기록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과 평가는 계획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이 교육과정에서는 계획이 막상 명확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관찰 기록 위주로 해서 평가 기록 위주로 해서 놀이가 그 가치를 찾고 진행이 돼가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해설서가 국가고시문에서 제시한 최소한의 공통성과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것이라면 이제 같이 그리고 다음 주에 볼 놀이 이해 자료하고 놀이 실행 자료는 해설서를 보완해서 각 기관, 지역, 학급 수준에서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에 자율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는 자료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도서, 교사용 지도서, 지침서 이게 이제 기준이어가지고 항상 이제 그걸 따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좀 줄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좀 계속 강조했던 거 이거라 그랬잖아요. 교육과정, 교사의 자율성 그리고 교육과정의 대강화. 이제 요게 계속 강조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7페이지로 가서 누리과정 제정과 개정, 누리과정의 이해입니다. 자, 어이쿠. 자, 누리과정의 제정과 개정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늘 꼼꼼히 보시면 이제 유치원교육과정은 69년에 최초로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 제정 공포된 이후 그러니까 1차 유치원교육과정이 국가수준으로 제정 공포된 게 69년이었다. 여러 차례의 개정을 거쳐 2017 유치원교육과정으로 이어졌다. 그랬거든요. 이제 여기까지. 문제로 나왔었기도 하고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자, 69년 1차. 그 다음에 2차는 1979년. 3차는 1981년. 4차는 1987년. 5차는 1992년. 6차는 1998년. 그렇게 하고 7차가 아니라 2007 개정 유치원 교육과정. 그거 다 연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유치원 유아교육사로서 역사니까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고 문제로도 나올 거고. 자, 여기까지만 말한 이유가 그 밑에 있어요. 한편 표준 보육과정은 2007년에 최초로 고시됐대요. 고시 시행됐대요. 그래서 이후 유치원에서는 유치원교육과정을 어린이집에서는 표준 보육과정을 운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원화된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들어본 말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뭐야? 유보 통합. 그쵸? 유보 통합. 그래서 먼저 한 게 사실은 평가 먼저 통합하고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의 통합이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각각 공통과정으로서의 5세 누리과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공통과정으로서의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을 제정하고 그 다음에 언제? 이거는 2011년에 그리고 이거는 2012년에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거를 하나하나 나눈다면 2007 다음에 2011 개정 5세 누리과정이었죠. 그 다음에 2012 1년 후에 바로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으로 그리고 나서 여기 나오지만 2015 그리고 이제 요번에 이렇게 돼요. 자, 그래서 하나하나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 5세 누리과정 2011년 5월에 요 통합 교육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5세 유아교육과 보육 내용을 통합해서 일원화한 공통과정이 고시됩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5세 유아의 학비와 보육료 지원을 전 계층으로 확대하고 지원 단가를 연체적으로 현실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해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게 되죠. 기억나요, 선생님들?
네,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국가에서 하다가 점점 지자체에서 책임을 져라 이렇게 과정이 있었고 그 과정에 또 막 마찰이 있고 그랬죠. 우리는 유치원 학비 지원할 돈 없다. 니네가 정부에서 계속 줘라 막 이런 과정 예상됐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을 지났고 교육과학기술부 그때는 이제 교육과학기술부였죠. 보건복지부에서는 이제 11년 9월에 5세 누리과정을 공통과정으로 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12년 3월부터 5세에게 공통으로 시행하게 됐죠. 그 다음에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제정이 되는데 교육과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서 이제 5세만이 아니라 3, 4세까지 확대가 되죠. 그러면서 12년 7월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 5세 유아를 위한 교육, 보육을 통합한 공통과정인 이때 명칭은 뭐였어요?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었죠. 연령별. 수준별이 아니라. 그래서 연령별 누리과정이 고시돼서 13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도 지금 초순인데도 수준별 얘기 했잖아 아까. 왜 수준별 했다가 연령별 했다가 처음엔 수준별, 연령별, 공통 수준 했다가 막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하여간 요번에는 대폭 줄었다는 게 의미가 크겠죠. 자, 그래서 12년에 개정이 돼서 13년 3월부터 시행이 됐었는데 이후에 15년 3월에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이 이제 운영 시간만 3에서 5시간에서 4에서 5시간으로 조정해서 개정 고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해도 문제로 나온다면 맞출 수 있게 잘 알아두셔야 될 내용들이에요, 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나온 교육과정으로서의 2019 개정, 누리과정 개정을 좀 보시면 책 넘길 때 침 발라서 안 넘기지 선생님들? 침도 못 발라 이제. 마스크로 철벽 방어야. 자, 보시면 교육부가 국정과제 구현 출발선 평등 실현을 위해서 2017년 12월에 유아교육 혁신 방안을 발표하게 됩니다. 거기는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 이게 계속 강조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걸 반영해서 유아가 중심이 되는 놀이 위주의 교육과정 개편을 반영을 해서 19년 7월에 2019 개정 누리과정이 고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찬가지 2019 개정 누리과정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3, 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교육과정으로 엊그제부터 근데 못 갔어 애들이 2020년 3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개학 연기 처음에 일주여서 원래 내일 모레부터 갈 판이었는데 다시 2주가 연기가 됐죠. 정말 평생 기억에 이렇게 마스크 쓰고 제가 언제 다 마찬가지. 3월 23일 입학이 웬 말이겠어요. 3월 2, 3, 4, 5 요 안에서 거의 다 있었거든. 늦어야 6일.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1, 2, 3이 주말 끼고 그러면 뭐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참 이렇게 한 번 더 시대를.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실 것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교육과정이 구성됐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나간 내용들이고 뭐 이걸 알아야 되나? 알아야 돼요. 개정 초기에는 더군다나 역사나 이런 것들 바뀐 것들 위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꼼꼼히 보셔야 되겠고요. 38페이지 계속해서 국가 수준으로서의 누리과정을 보시면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으로 크게 나뉘게 되죠.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보시면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에서는 누리과정이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다라고 명시를 해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뭐냐 뒤에도 나오지만 그 왜 법에도 있어요. 선생님들 법 공부할 때 한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다 다르죠? 다 달라요. 그렇죠? 할 수 있다는? 권고사항이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근데 해야 한다는? 영어로 must. 의무야. 꼭 해야 돼. 하지 않으면 법의 저촉을 받아. 그렇게 차이가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국가 수준의 공통교육과정이라고 그랬다는 것은 권고사항이 아니라 이제 모든 전국에 대한민국에 포함되어 있다면 전국의 어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이라 해도 이 교육과정을
이 누리과정을 수행해야 된다 이런 얘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육과정으로서 누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을 학습자에게 제공할 경험을 미리 선정하고 조직하여 교육 경험의 질을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교육의 기본 설계도다라고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기억해 두세요. 2007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을 정의 내려둔 내용들이에요. 따옴표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 아시겠죠? 네,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2015 초중등 교육과정에서도 교육과정을 정의를 해놨는데 여기서는 학교의 교육 목적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육 내용 또는 학습 경험을 선정, 조직하고 실천하고 평가하는 제 행위다라고 정해놨습니다. 요거는 참고로. 그 다음에 이와 함께 교육과정을 학생이 경험하는 총체 또는 학교가 제공하는 경험의 총체라는 광의의 의미로도 정의하고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교육과정에 대한 이런 다양한 해석을 바탕으로 즉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정의하는 교육과정이 이거예요. 그쵸?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육과정을. 시작!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는 방식이다. 또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다. 여기에 중점을 두고 교사와 유아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반대말이 뭐게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의 반대. 또 다른 거. 이거 나 교육과정 할 때 한 것 같은데 이전 교육과정에서 그렇지.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는 용어를 썼었어요. 주어지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이 표는 진짜 그때 잘 만들었다고 제가 5차? 6차? 여기가 이제 국가 수준이었다면 이게 수준별이었어. 그때도 1수준, 2수준, 공통수준도 있는데 이 수준별도 얘기를 했었어요. 국가, 시도, 지역 그리고 여기가 각급 유치원 이렇게 해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주어지는 교육과정 이었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으로 바꾸자. 그래서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나오면 딱 주어지는 교육과정도 같이 생각해 두는 것도 좋아요. 대조돼서 대비돼서 교육과정을 정의했던 우리 그때 개론을 이론에서 배웠던 거 기억나요? 누가 교육과정을 이렇게 슈바르츠와 로비슨 생각나죠? 뭐뭐 있었어? 갑자기 구술 테스트야. 자, 뭐뭐 있었어요? 교육과정. 응? 또 네. 네. 선생님 해봐. 응. 네. 그쵸.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학교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으로서의 교육과정. 또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 교수 요모로서의 교육과정. 그래도 훌륭해요. 기억나죠, 이거? 네, 그래서 좀 더 길어, 지금. 아까 좀 설명한 걸로. 그래서 그래도 간략하게만 얘기하면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서의 학교에서 갖게 되는 모든 경험으로서의 교수 계획으로서의 교수 요목으로서의 그리고 프로그램으로서의 아까 마지막에 이제 프로그램으로서의 교육과정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나올까? 몰라. 나올 수 있어요. 딴 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그쵸? 그래서 교육과정 여기서 쭉 보시면 이제 이런 거 공부하면서 전에 공부했던 것들이 떠올라야 돼. 그래서 아까 2007에는 교육과정을 이렇게 미리 선정 조직해서 구체적으로 관리하는 설계도다. 그랬으니까 뭐하고 조금 더 가까워요. 슈바르츠의 로비슨으로 보면. 그쵸? 뭔가 교수 요목이나 교수 계획하고 조금 더 가깝잖아요. 느낌에. 그쵸? 그랬는데 이번 교육과정은 보니까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내용 선정 조직하는 방식인데 뭐에? 경험하는 유아가 경험하는 총체를 포함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보다 더 뭐 이런 거 위에 쪽에 유아 중심 쪽에 좀 더 가까운 느낌이 있잖아요. 확실히. 그래서 우리가 막연히 생각할 게 아니라 이론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그렇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교육과정 정의 여러 사람들이 내려놓은 거 아마 기억이 날 텐데 많아. 근데 그것까지 외우시라고는 못하겠지만 이번 기회에 교육과정 보면서 다시 한번 개론책 보면서 한번 참고하시고 요 의미는 다시 한번 더 명확하게 조금 구별할 수 있게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이었고 이제 국가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을 좀 보시면 자,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국가가 주체가 돼서 제정, 개정하고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고시하는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한 거다. 또 지역, 기관 수준, 그리고 학급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도 존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얘기를 하면 항상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메인 용어는 공통적이죠. 근데 그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 이게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맞아. 이 국가 수준으로 다 모든 유치원이 갈 건 아니잖아요. 지역 시도로 가서 각급 유치원 각급 학급으로 이렇게 갈 텐데 모두 같이 존중해야 된다. 다양성. 그렇죠? 공통성과 다양성을 같이. 만약에 너네들 이건 국가 수준이니까 하나도 놓치지 마. 그리고 이거 외에 딴 건 할 수 없어. 그랬다면 정말 공통성은 공통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근데 공산국가와 뭐가 다를 것인가? 요즘 공산국가와 같이 중국처럼 다 통제를 하면 코로나가 빨리 잡혔을 텐데 그럼 공산국가가 되란 말이냐? 사람들이 이제 막 감론을 박.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통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은 다양성 존중도 같이 포함됐다는 걸 같이 늘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뭐가 포함됐다? 다양성이 존중되고 있다, 포함되고 있다라는 거를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국가수준 교육과정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서 아까 나왔죠? 주어지는 교육과정이 아니라 직접 실천하는 학교, 각급 학교에서 편성 운영해서 어떻게 하는?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바로 나왔어요. 이게 주어지는 교육과정이라면 이제 만들어가는 함께. 그래서 이렇게 같이 가. 이렇게 따로따로도 아니고 같이. 자, 그래서 교육과정 자체, 그 다음에 국가 수준으로서의 누리과정까지. 자, 그러면 이제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입니다. 취지까지는 봐야 될 것 같다. 뒤에 조금 더 있네요.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서의 누리과정.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은 국가가 고시한 교육과정으로 3, 5세 유아가 다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누리과정을 편성 운영할 때 필요한 공통적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했다. 이와 동시에 다양성도 강조했다. 아까 나왔던 부분. 국가 수준 교육과정으로 개정 누리과정은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추구한다.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계속 반복되고 있고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국가 수준에서 제시하는 공통성을 바탕으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다양하게 실천할 수 있다. 누리과정의 실행 주체인 교사는 국가가 제시하는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기초로 하되 어떻게? 자율적으로 유아와 함께 만들어가는 교육과정을 실천할 수 있다. 이렇게. 자, 계속해서 누리과정 개정의 취지.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즉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으로서 또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으로서 그리고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이 포함된 이게 이제 개정 취지다. 그래서 먼저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다라는 게 뭐냐. 우리 또 이전 교육과정 했었어도 보시면 기억이 나겠지만 OECD가 기준이죠. 우리는 OECD 기준으로 해서 유치원 취업률이 어떠냐, 또 유아들에게 얼마나 투자를 하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기준으로 같이 가게 되는데 어쨌든 보시면 최근 국내외 교육과정은 역량을 중심으로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그래서 미래사회는 지식이 많은 사람보다는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한다. 또한
자연과 생명을 존중하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바른 인성을 갖추고 창조적 사고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선생님들도 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제가 며칠 전에 본 독일 교육 방법을 강조한 어떤 교수님이 있어요. 봤어요? 선생님 봤나 보다. 봤어요? 응. 안 봤어? 고개 끄덕끄덕 하길래. 제가 요즘 최근에 독일에 관심이 많아요. 누구한테 어떤 이제 계기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이제 그 교수님이 유명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독일 교육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혁신적이기도 하고 정말 이상적이다는 생각은 많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 얘기를 한들 이제 근본적인 거는 이제 교육개혁이었어. 어쨌든 선생님들은 교육개혁을 이제 선생님들하고 좀 얘기를 해볼까 싶다가도 아니야. 지금 선생님들한테 중요한 건 임용고시 패스야. 그런 생각이 더 많아서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도. 자, 어쨌든 우리나라가 어떻고 독일이 어떻고 어디가 어떻든지 간에 미래 사회는 어쨌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지식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자연과 생명 존중이에요. 그래서 아까 그 독일에서 우리나라에서 하지 않는 세 가지 교육을 얘기를 하면서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을 얘기를 하더라고. 성교육, 정치교육, 생태교육.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저도 같이 나눌 수가 있을 텐데 그 생태교육이 자연이야, 자연. 환경교육. 유치원에서 하긴 하잖아, 우리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독일에서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안 하는 세 가지라고 그랬는데 하긴 해, 우리도. 그쵸? 그래서 어쨌든 자연과 생명 존중에 대한 의식은 항상 있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그 내용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전 교육과정에서 많이 강조했던 인성하고 창의성 이게 계속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영향을 반영해서 개정된 역시나 2015 개정 초중등 교육과정이 이 위에 있는 거를 자연, 생명 존중, 인성, 창의성을 존중해서 개정됐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학습자의 경험을 강조를 하면서 학습 경험의 질 개선을 위해서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재밌죠? 되게 이상적이고 뭔가 자기적이고 재밌죠? 근데 선생님들 이제 이거 있잖아 입에 붙여놔야 된다? 나중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지금 세뇌하는 거 아니야? 우리한테 내 자신한테? 우리 자신한테? 이게 나중에 선생님 면접 때 쓸 수 있어. 우리 교육과정은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하면서 그쵸? 처음에는 웃기지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교육과정으로서 그런 시대적 요구를 따라서 교육 내용을 간략화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구현될 수 있도록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조금씩 던졌던 그 부분인데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계속 강조하는 부분에 있어서 유아가 중심이 되려면 교육과정이 세분화되어 있잖아요. 안 돼. 이해되죠? 아까 교수 요목으로서 교수 계획으로서 프로그램으로서 교육과정이 딱 잡혀 있으면 유아가 주도하고 뭔가 이렇게 아래로부터 올라가려고 하는 게 즉 여기 이따만큼 있으면 고친다고 한들 벗어나려고 한들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줄이겠다는 거야. 줄여서. 그래서 교육과정에 교육 내용을 간략화했다는 게 이제 아까 59개로 줄어들었다는 거. 100개 넘는 건 확실해요, 선생님. 이전에 교육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간략화했다는 것. 그래서 간략화의 목표가 뭐냐? 라고 했을 때 그쵸. 유아가 주도하는 유아 중심,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 되기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미래 사회에 부응하는 새로운 교육과정이라는 의미에는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자, 계속해서 3에서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이건 언제였어요? 2015 개정, 그쵸? 12개정, 15개정. 연령별 누리과정은 유치원교육과정과 3, 5세 보육과정을 통합한 공통과정으로서 공통의 교육 내용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성과를 이뤘다. 그런데 3, 5세 연령별 누리과정은 연령별 교육이 과다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는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 교육 내용을 간략화하고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통해 배움이 구현될 수 있도록 놀이,
유아 놀이 중심 교육 과정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그래요. 그쵸. 우리도 생활기록부 쓸 때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게 써요? 생활기록부 쓸 때? 신의사이자 쓸 때? 써봤죠? 써봤어요? 써봤어요? 안 써봤어? 근데 지난주에 생활기록부 봤죠? 공부했거든요? 거기 뒤에 보면 그 내용까지 선생님들 느껴지지? 선생님들이 있었으면 내가 좀 더 많이 말했을 텐데 그런 거 느껴지지 않았어? 예를 들어 선생님들이 잘 모른다 그러면 아마 내가 더 설명을 했을 텐데 없으니까 이제 알겠거니 하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게 되더라고, 내가 봐도.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도 이제 알아둬야 될 게 복습이야. 생활기록부 앞면에는 뭐 있어? 너무 바로 배우고. 맨 왼쪽에 이제 아동의 신상 정보가 있죠. 인적. 사진 있고, 인적 사항. 두 번째. 학적 사항. 세 번째. 출결 상황. 그 다음에 신체 발달 상황. 유아 발달 상황. 훌륭하죠. 그 유아 발달 상황이 뒷면에 있어. 그래서 신의사 예자 종합 이렇게. 그래서 신체운동 건강 영역에 어떻게 적어요? 세부 내용을 기준으로 뭐뭐함 뭐뭐 임으로 두세 문장을 합쳐서. 써본 사람보다 공부한 사람이 그죠? 더 줄줄줄 나와요. 그게 원래 그렇다 선생님. 이게 공부하고 또 달라가지고 시험은 그죠? 공부를 저렇게 해야 돼. 알아도. 그리고 또 중요한 게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이제 약간 선땡땡이 사람 잡는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경험으로 문제를 접근하면 안 돼. 특히 2차 때 더 해요. 1차는 본인이 기출문제 풀어보면 알아. 이게 내가 이걸로 안 되는구나, 공부를 해야 되는구나를 아는데 현장 경험이 조금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좀 잘못된 현장 경험이었다. 그러면 이제 1년이 더 소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해야 돼. 난 차라리 경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공부할 때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세부 내용을 기준으로 해서 생활기록부 작성을 하잖아요. 초등도 그렇게 해. 그래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과목별로 좀 기억이 안 나냐 봤는데도 그렇게 해서 하는데 그 내용하고 이렇게 봐도 내가 유치원이 훨씬 세부적이다 그런 느낌을 제가 혼자 받긴 받았거든요. 근데 역시나 당연히 그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초등보다 어떻게 보면 더 하는 이제 그 용어도 이따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새로운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교육 내용을 좀 간략화하고자 했다라는 것. 그다음에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거 말고 또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과정. 무슨 의미냐? 전통적으로 놀이를 강조해 온 것은 사실이죠. 지금 갑자기 유아 중심, 놀이 중심은 아니야, 사실은. 그쵸? 어쨌든 놀이를 강조했어. 근데 왜 재차 강조를 하는 거냐? 라고 했을 때 놀이의 본질과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한 거다. 뭐냐? 놀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고 세상을 경험하고 배워가는 방식인데 그것은 우리 선생님 여기 같이 읽어볼까요? 뒤에들 선생님 책들에 있는 유아는 온몸의 시작 유아는 온몸의 감각과 기억으로 자연과 세상을 만난다. 유아가 놀이하며 보여주는 독특한 움직임, 표정, 재미있는 말과 이야기, 그림이나 노래 등은 모두 놀이의 과정이자 배움의 결과물이다. 유아는 놀이하며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세상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성장해 간다. 뭐가 느껴져요? 맞아. 선생님. 뭐라고요? 비슷하게 나왔는데? 그냥 되게 감상적으로 적어놓은 것 같긴 하지만 치밀하게 신, 예, 의, 사. 그쵸? 신의사 예자를 좀 녹여가지고 유아의 놀이의 가치를 막 끌어냈어. 실제로 선생님들도 그 목표와 내용이 이제 충분히 있어야지 이제 그게 가능하다는 거야. 유아의 놀이를 놀이화시키려면. 그래서 어쨌든 놀이가 이렇게 중요하고 유아가 이런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교사형 지도서에 의존해서 놀이과정을 획일적으로 운영하거나 교사가 계획한 자유선택 활동을 중심으로
놀이를 운영해서 유아가 자유롭게 주도하는 놀이를 실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그런데 개정 놀이 과정에서는 유아가 각자 자신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스스로 놀이를 하며 배운다는 점에 주목을 하면서 유아가 주도하는 놀이를 강조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유아의 놀이에 귀를 기울여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 과정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개정 놀이 과정은 교사가 유아 놀이의 가치와 의미를 이해하고 유아의 놀이를 통한 배움을 지원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집 정리를 항상 해야죠. 항상 해야죠. 이게 무슨 말이야? 자, 집에 2012 개정 유치원교육과정 지도서가 있고 그 이전 거 2007 개정 게 있어. 6차 것도 있었나? 6차 건 제가 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도서 몇 권인지 알죠? 몇 권이에요? 연령별로 있어. 한 연령에 10권, 11권씩 있어. 기억나죠? 생활주제별 지도서 말이야. 생활주제별 주제서. 그래서 3세 유치원과나 가족, 친구, 뭐 자연과 동물, 이웃 쭉 있잖아요. 세계 여러 나라 쭉. 그게 이제 3세, 4세, 5세 연령별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놀이에 귀를 기울여서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이 되려면 우리 옛날에 교육과정 책에 배울 때도 했었지만 개방체제 교육과정에서 가장 힘든 부분이 뭐였어? 계획된 교육과정은 계획만 잘 짜지면 저경력 교사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죠? 근데 개방체제 교육과정은 어때?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진다 그랬잖아. 이게 지금 그거야, 사실. 그게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제가 버릴까 하다 말은 게 뭐냐면 제가 보잖아요. 교육과정 그 지도서에 있는 내용도 앞에 게 더 좋은 것들도 많아. 계획 아닌데도. 그래서 앞에 이게 더 재밌고 더 잘 짜졌던 것들인데 점점 새로운 거 하고 급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못 따라가는 부분들이 있긴 있어. 다 전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렇게 되려면 있잖아요. 선생님들이 놀이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야 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이거 어떻게 거르겠어, 근데? 올해 2차 시험이 그런 식으로 나왔어요. 서울, 경기가. 특히 경기가. 그래서 앞으로 교사가 되려면 그런 역량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선생님들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나중에 점점점 공사립 교사의 이게 격차가 날 수밖에 없어. 사립도 놀이 이대로 해갖고 잘 진행되려면 계속 교사 연수시켜야 돼. 그쵸?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아이들을 따라가겠어요. 그래서 안 버렸어. 나중에 선생님들이라도 혹시나 빌려주고 쓰려고 안 버렸어요. 보면 뭘로 해요? 나중에 이제 2차 시험에서 수업 실현할 때 뭘로 다 나와요? 다 발문이잖아. 유아들 이따 치고 교수 매체 이따 치고 하는 거기 때문에 다 교사 발문인데 그냥 안 나오거든. 놀이를 할 때 어떻게 진행이 되고 도입 전개 마무리 계획 실행 평가 여긴 또 다른 용어예요. 그렇죠? 그 세 가지가 진행이 될 때 어떤 발문을 할 건지 그게 정말 적절한지 그걸 계속 감독관들은 그걸 체크를 할 거란 말이야. 준비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유아중심, 놀이중심 자체가 선생님들한테 편한 것만은 아니야. 선생님들도 아마 느꼈을 거야. 그렇죠? 교사 이제 내가 정말 쟤네들의 그 놀이를 잘 캐치할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문제도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상적이다. 아까 말한 이상적인 내용들이죠. 유아의 놀이가 중심이 되는 교육 과정이라는 거. 계속해서. 그러면 유아의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입니다. 교사란 할 때도 제가 이제 이거 같이 강조를 했지만, 자,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사의 자율성. 세 번째군요. 교사는 유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유아의 놀이를 잘 아는 전문가죠. 전문가가 되려면 유아보다 많이 알아야 되는데 공부가 필요하겠죠. 교사는 유아의 놀이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고 지원하면서 유아와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가죠. 그래서 활동을 계획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유아의 놀이를 이해하고 지원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낼 필요가 있다. 자, 이것도 진짜 성향이잖아, 선생님들. 그쵸?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아주는 선생님의 관찰자 위주로, 그죠? 참, 이게 조만간 좀 바뀌지 않을까, 다시. 그런 문제가 있었다. 앞에 보면 세부 내용이,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그거야. 교사에 따라 너무 다르다. 교사 역량에 따라 다르다.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유아의 놀이는 예측하여 계획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사는 유아의 놀이 흐름에 따라서 가장 적합한 교육적 지원이 무엇인지를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해야 된다. 선생님들도 느꼈겠지만 올해는 아마 거의 교사론이 나온다면 교사의 놀이 개입, 교사 역할 이런 것들이 아마 분명히 출제가 될 거예요. 안 나오면 어쩔 거예요. 이렇게 할까 봐 그렇긴 하지만 흐름상 중요한 건 선생님들도 느껴지죠. 네, 교사의 역할, 교사의 놀이 개입 이거는 꼭 잘 봐두세요. 여러 가지로 배운 부분들이니까. 자, 그래서 상황에 따라 판단하고 실천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정 놀이과정에서는 국가 수준의 공통 기준을 최소화해서 다양성과 자율성과 다양성을 존중했다. 누구의 자율성을? 교사의 자율성. 교사의 다양성, 유아의 다양성, 다야. 뒤에 거는. 근데 어쨌든지 간에 교사의 자율성 존중했다. 그래서 개정 놀이과정은 교사가 자율성을 기반으로 유아가 놀이하며 배운다는 가치를 믿고 유아가 중심이 되고 놀이가 살아나는 교육과정을 유아와 함께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감이 오죠. 네, 새 놀이과정, 개정 이런 표현 쓰면 안 돼. 내 맘대로 말하면 안 돼. 개정 놀이과정 혹은 2019 개정 놀이과정. 선생님들도 말해봐봐요. 기억에 남는 용어들. 자율성, 다양성, 공통성 또? 일반적. 또?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좋아요. 배움을 즐기는 행복교육. 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또? 안 나왔어. 그게 딱 나와야 돼. 대강성. 아직 안 배웠어, 여기서. 또? 간략화. 맞아요. 그것도 중요해요. 이 교육과정의 특징. 여기서 계속 강조하고 했던 내용들.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특징. 그렇지. 다시 정확하게.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여기서는 사실은 계속 그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야.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 아시겠죠? 잠깐 쉴게요.